자, 카카오페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우리가 지금 낙폭과대주라고 한다면요. 대형주에서 낙폭과대주. 뭐 많은 종목이 낙폭과대주로 설정이 되겠지만, 예?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부터 볼까요? 어, 네이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점 대비 여전히 61.83이에요. 바닥 대비해서 이번에 그래도 한 30%? 14%뿐이 못 들어올렸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낙폭과대 주니까 여기서 급등 나오면 뭐 조금만 수익 나도 대박 나겠다 뭐 이런. 안 그래요. 거래 대금을 완벽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수급 부분을 완벽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들어가는 건 무리수가 있다. 거래는 수반되어져 있어요. 거래는 뭐 최상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주간 단위에서도 그래서 추세 매매는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일단 하나하나 체크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준에서 낙폭과 대주는 카카오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거래대금 부분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시는 거고, 고점 대비 70% 네이버보다 더 밀려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밀렸었는데 더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뭐 수급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뭐 다 깨져 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완전 대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돌려야 되는데 거래대금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기준이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고점 대비 77% 빠져 있어요. 근데 월봉 보시면 어때요? 일단은 거래량은 터져 있습니다. 문제는요, 거래 대금은 터진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뭐 낙폭과대 주니까 엄청난 반등, 조금만 돌려도 엄청난 그 수익률이 나겠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면 조금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종목군들은 뭐 시가총액 3위 그리고 시가총액 8위 뭐 이런 그 위치에 있을 만큼 충분히 시가총액 최상위로서의 그 흐름을 가져가는 기본적인 펀드멘탈은 갖고 있는, 다만 프리미엄이 비쌌던 종목군들이에요. 결과론적으로 프리미엄이 비쌌던 종목군들이죠. 시가총액 역시 3위였던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지금 뭐 53.53% 밀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닥에서 많이 돌려서 저 정도 수준인 거죠. 34%. 7달 동안에. 물론 7달 동안에 빠진 종목도 있는데 7달 동안에 저 바닥에서 들어 올렸다면 땡큐한데, 일단은 추이 추세 부분이 더 강할 것이냐는 수급. 공매도 상환이 됐든 대차 상환이 됐든 저 수급이 더 급격히 들어와 줄 거냐. 지금까지 놓여져 있는 수급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접근 범위를 설정하는 거는 제한적으로 봅니다. 선입견을 갖는 게 아니라 순수한 수급 범위로 보진 않아요.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시가총액 26조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76% 터져 있는데, 깨져 있는데 거래가 없죠. 지금 다 같이 보는 거 중에 네이버 정도가,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거래가 실렸고 거래량은 실렸고 거래 대금은 없더라도 카카오뱅크는 거래량은 실렸고, 그죠? 그리고 네이버도 일단은 거래량 부분이 주간 단위에서 또 월봉에서도 거래량은 실려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이제 나쁘진 않아요.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앞전에 그 추세 강화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부족합니다. 다소.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제 카카오뱅크의 네이버의 기준이 되는 거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거래 없었고, SK 아이 테크놀로지 뭐 2차 전지 다 가는데도 못 가는 흐름 속에서 최근 들어서 월봉 기준의 거래가 수반됐고 거래 대금은 안 돼요. 네? 거래 대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서도 거래량은 터졌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주봉 기준에 조금 터졌는데 이 부분도 땡겨서 보면은 좀 더 터져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월등히 터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 안 터졌으니까
안 터졌으니까 안 본다 본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객관적으로 보고 한 발 뒤에서 보고 보수적으로 대처하고 거래가 터지면 뭐 거래가 터져서 한 방에 10만 원 오겠어요? 거래 터지면 천천히 그 기준에서 들여다보면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좀 설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 누가 있을까요? 크래프튼 뭐 많죠. 이제 뭐 따지고 보면은 58%. 여기도 지금 거래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저쪽 방탄소년단 하이브는 얼마? 64%.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결론적으로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는 카카오뱅크, 네이버 정도.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려는 카카오페이. 오늘 이슈가 불거져서 이제 오늘도 거래는 일부 실려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거래 대금은 아니에요. 카카오페이도 이제 주봉 단위에서 거래가 실려 있죠. 거래 대금도 더 실려야 됩니다. 앞전 거래 대금의 70% 그 정도씩 뭐 터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봐야 거래 대금이 크진 않아요. 얘가 원래 거래 대금이 월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근데 요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소형주 뭐 속된 표현으로 소형주 잡주 그런 종목군들 1,000억 원 수준 터져 있을 때 장이 좋을 때입니다. 1,000억 원 수준의 거래 대금이 터져 있을 때 그때부터 들여다보자. 응? 지금 1,000억 원 수준의 거래 대금이 지난주부터 해서 뭐 1,000억까지 안 돼도 터져 있잖아요. 그럼 보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카카오뱅크를 병행하니까 이제 뭐 그쪽 위주로 봤고 여기는 이제 추세 매매 5MA 20MA 터트리고 양봉 5MA 20MA 터트리고 양봉 5MA 20MA 오늘 종가까지 터트리고 양봉 뭐 멋쟁이의 흐름이 된 거죠. 그래서 거래량만 자칫 잘못 배우면은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거래대금까지 같이 배우면서 흐름으로 설정을 한다면 뭐 충분히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종목 기준이 될 겁니다. 일단은 월봉 그리고 주봉 주봉으로 뭐 연간 단위 혹은 뭐 6월 이후로 놓고 보면 되니까 그죠. 주봉에서 뭐 6월 이후로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일봉은 조금 더 짧게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10월 정도로 이렇게 10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 10월 정도로 이제 끊어서 놓고 보시면 일봉 그리고 이제 분봉을 보면서 비덴트하고도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5조 8천억이고 주요 주주 지분이 89%예요. 이 주요 주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유통 물량이 기관들 지분까지 하면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비이성적인 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그래 지금 대주주 지분 중에서 외국계 싱가포르 쪽에서 이제 들어온 자금 외국계가 34.68 그러면은 8% 정도의 외국인들 여타 외국인들의 물량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8%의 외국인 물량이 있고 그리고 대주 지분이 89%니까 97%가 묶여져 있는 종목 거의 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물량 그리고 3% 그러면은 3%가 채 안 되는 물량이 유통되고 있는 거죠. 3% 그러면 400만 주 정도 400만 주 유통 물량인데 140만 주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뺑뺑뺑뺑뺑뺑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보고 지금 HMM도 말씀을 주시는데 HMM도 한번 보죠. 뭐 HMM도 우리 그 새벽 이슬님이 수익을 연 이틀 내셨는데 근데 HMM도 거래대금 지금 한 400억이라서 한번 뭐 보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쪽 기준에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요거 주주 현황 좀 표작업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요 주주 지분하고 그다음 국민연금, 카카오페이 우리사주, 뭐
개별 뭐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외국인 지분이 중복이 되겠죠. 대주주 지분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 지분 빼고 나면 97% 정도. 97% 정도의 흐름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97%의 기준이 이제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유통 물량이 한 400만 주 정도의 기준이 돼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게 뭐 편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400만 주에 1,700억 정도? 기관들이 뭐 사고 싶어도 애매하고, 하여간에 뭐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1,000억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들여다보겠다. 1,000억 미만인데 어떤 기준에서 들여다볼 거냐라고 했을 때, OMA, 20MA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인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는 거고요. OMA, 20MA 기준에. 그리고 눌려진 폭의 이 흐름에 있어서는 고점 대비 눌린 폭의 그 변동 흐름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 정도를 중립의 기준, 차익 실현의 범위까지로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중립의 기준, 그죠? 요 정도 범위가 지금의 이제 현재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터져줬을 때 우리는 그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의 기준, 지금 추세 매매요. 추세 매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요 정도 추세는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저평가라고 지금 기준을 잡진 않아요. 저평가여서 우리가 그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니까 편입을 하고 그리고 들여다보고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장성이겠죠. 카카오페이. 그래서 성장성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성장성 종목을 주력 포트에 담거나 하지는 않는다. 공모 가격이 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의 문제도 좀 일부는 있어요. 뭐 공모 가격을 완전하게 적정 주가로 만들어서 뭐 무조건 형성시켜야 된다, 이것도 무리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6월달 이후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거래량은 많이 수반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서 그러한 부분들 꼭 염두에 두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이런 흐름에서 매수 강도의 매수 사인이 나왔잖아요. 이런 기준에 이런 기준에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잖아요. 뭐 거래 대금이 못 미친다 할지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수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봉이기 때문에 들여다본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중립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미끄러지죠. 그러면 이런 범위에서는 정례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통의 절반 훼손, 우리는 그 기준을 명확히 잡고 있잖아요. 그죠? 캔들의 범위에서 장악형이 떴다, 그럼 편입을 한다. 4대 천원 캔들이니까. 근데 그것이 이탈된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매도의 기준을 우리는 잡습니다. 매도의 기준은. 그거는 거래가 실리든 안 실리든 이걸 뭐 매집됐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얘를 누가 매집해요? 얘를 누가 매집해요? 유통 물량이 3%짜리를. 그리고 유통 물량 3%짜리를 지금 뭐 교육 기준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다소 무리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기에서 상승 장악형으로 인식을 잡고 거래가 OMA, 20MA 거래를 터트려서 움직임을 주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래 대금에는 못 미친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소 범위의 거래 대금을 설정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최소 범위는 이 정도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주간 단위에 굉장히 작은 거죠. 주간 단위에 한 뭐 저게 5천억 정도 되나요? 5천억이 채 안 되겠지만 5천억 정도. 그러면 1 단위에 1,000억 이상 터지는 거래 대금이 최소 2, 3일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 거래 대금을 뭐 인정해 주는데,
지금 기준은 추세적인 매매 기준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추세적인 매매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5MA, 20MA 그리고 이제 개별 기준이 되겠죠. 전체 매매 사이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뭐 거래 수반하고 움직이지 않냐. 배운 그대로 5개 캔들, 20개 캔들의 거래량을 넘기고 그리고 양봉으로 형성을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앞전에 저 매도의 기준이 잡힌 것처럼 상승장악 확인형 이런 부분 패턴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패턴이 훼손됐을 때 정리 기준 잡는 것이 옳다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나요? 지분에 대해서 표 작업해 달라는 거 들으셨으면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월봉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 맨 앞부분의 월봉에 저 거래 부분은 신규 상장 거래 기준이니까 그렇다면은 그 다음 의미 있는 거래대금 그리고 이게 그 버겁다 한다면 최소 이제 70% 정도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는 일단은 어찌됐건 이쪽에서도 OMA 그죠? 5개 평균 캔들 거래량을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넘기고 장악형이라면은 그러면 추세 매매를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 매매를 그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상의 해석은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찌됐건 카카오뱅크 쪽에 무게감을 좀 두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이제 변동률이 지금 10%이다 보니까 이 카카오페이 그 매직 계산기 올려놓은 거 있죠. 매직 계산기 올려놓은 거 아까 매직 계산기 오늘 올린 종목에 대해서 종목과 가격대를 좀 올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야 제가 보고 판단해서 교육 기준을 잡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매직 계산기 올린 거에 대한 올린 종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오늘 올린 매직 계산기 올린 종목하고 얼마에 올렸는지 하고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시간하고 올린 시간하고 종목별로 그렇게 해야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제 올렸는지 분봉 보고 그리고 그 지점부터 해서 변동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실질적인 매매가 됐는지 뭐 이런 내용을 볼 거 아닙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이 분봉에서는 거래대금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전체 거래대금이 뭐 1,000억까지 넘겨서 우리가 다 같이 들여다볼 종목으로 설정한 건 아니니까 우리는 카카오뱅크를 설정한 거고 카카오뱅크 21,600원 고점이 21,700원인가요? 21,650원이 고점이네요. 21,800원 넘기면 추가 매수세는 나간다 그랬습니다.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페이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이제 움직임을 주는데 자 분봉 해소 기준을 설정을 할 때 5분봉입니다. 5분봉 기준에 카카오뱅크부터 몇 시에 올렸는지 얼마에 올렸는지부터 알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요 기준이 되겠죠. 앞전 고점에 44,400원의 기준 여기를 넘기는 기준의 설정 범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5분봉이라서 뭉쳐져 보이지만은 여기 뭐 4만 뭐 대략적으로 42,500원인가요? 42,500원의 범위 그리고 눌림목 이용하고 이제 돌리는 흐름은 추가적으로 추후에 보고 여기까지 거래가 터져 있을 때 그나마도 거래가 일부 실린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 거래량은 되지 않아요. 자 VI 발생이 됐어요. 카카오페이 VI 올려주시고 VI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녹화하는 사이에 움직임이 나왔어요. 뭐 추이 추세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들여다봤겠지 뭐 그냥 일반 교육만 하려고 보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비슷한 그 흐름을 비덴트 시가총액 차이는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분봉에서의 비슷한 추이 범위를 놓고 보면서 설정을 해드린 거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몇 시에 올렸는지 그 모르나? 응? 저 식사 가셔서 모르나? 그러면 나머지 다 찍어보면 되잖아. 오늘 올려진 거 녹화할 때 같이 좀 보면서 줄 거놓고 설명 좀 하게 좀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너무 멀리 저쪽으로 당겨 놓은 것 같은데, 그죠? 조금 더 당겨도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렇게 수치가 이쪽에 좀 보여줘야 되니까 42,500원, 그리고 44,500원. 이렇게 되면 보여지지가 않는구나. 자, 이렇게 44,500원, 44,400원이었죠. 그리고 요 자락 이외의 기준에서는 어떤 기준이 잡혀질까요? 요런 부분들 눌림목 작용되는 요런 부분에서 돌릴 때 흐름이 되는데, 요 개장초의 부분의 흐름에서 이제 중립범위 정도로 놓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자락에서는 중립범위.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왜 그러냐면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그리고 요 눌림폭 이후에 이제 돌림의 흐름도, 그리고 지금 이자 막 10%니까 우린 최대 뭐 15% 이렇게도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죠. 그런 맥락을 좀 놓고 보시고, 제가 확인하는 게 빠르겠네요. 그 아니 유료방에 올라온 유료방에 오늘 올라온 것만 체크하는 거 한 10장 돼? 10장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씩만 눌러보면 되잖아. 그렇게 힘든가? 그게? 어? 카카오뱅크 말고 카카오페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카카오페이 녹화하고 있잖아.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응? 카카오페이 10시 반이에요? 10시 반에 올렸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였을까요 그때가? 그걸 알아야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오신 연구원도 이제 하도 가서 이거저거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 없을 텐데, 그 기준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돼.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 10시 30분이면 8.34까지 이미 벌써 올라와 있을 때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일요일 날 교육을 다 해드렸으니까, 일요일 날 다 교육해드렸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들여다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개장 초부터. 그럼 이게 10시 반입니다. 여기가 10시 반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기준이 잡히는지 한번 봅시다. 요 자락에서 이제 고점을 계속 넘깁니다. 그리고 매직 계산기 부분에 카카오페이 부분도 좀 미리 우리가 이제 좀 잘라놨어야 되는데, 어쨌든 카카오페이 377300, 자 카카오페이, 그리고 일요일날 교육을 다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전일 그리고 오늘 기준 잡는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41,500원 그 자락을 넘길 때 기준도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카카오페이 부분 잠시만요. 저장 안 하고 쭉쭉이네 쭉쭉.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도 움직여야 되는데, 카카오페이를 우리가 이제 문자까지 좀 발송을 할까 고민을 했었죠. 응? 카카오뱅크가 있고 하니까 조금 망설였는데, 지금 오늘 기준의 거래는 터질 것 같습니다. 1,000억 이상이 터지겠까요? 안 터질까요? 터질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41,500원 개장초 고점 부분을 재차 넘기는 시점, 뭐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이 잡히죠. 첫 번째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예를 든다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뭐 그 위쪽으로도 볼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매직 시그널 쪽에서 매수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날 교육을 했기 때문에 OMA, 20MA 거래량을 터트리고 움직이는 그 흐름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거래 설정 범위는 일단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편입 설정 범위는 거래 대금이 일부 수반되고, 오늘 기준에 네이버,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는 쪽의 메이저에 낙폭이 심했던 종목에 대한 가격 반발력이 좀 나와주는 그 흐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가 일부 이제 거래가 수반된 정도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4, 500억 정도 앞전 거래량 넘길 수 있는 수준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요 정도 범위는 그렇다면은 늦게 편입이 되잖아. 앞부분은 추세 매매 기준이고 앞부분에 편입하신 분들은 뭐 차익 실현 범위를 논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편입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기도 애매하고 손절도 애매하고 그럼 요 정도 범위가 이제 나머지 구간은 이제 중립의 범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 이외에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거래가 수반되고 음봉이지만 개장 그 새로운 5분봉 생기고 나서는 양봉의 기준이니까 그 흐름 그리고 저점을 인식하고 이제 그 되돌리는 흐름의 기준 여기를 저점으로 인식을 한다면 여기를 그죠? 요 기준을 좀 길게 잡아놓게 요 정도 범위를 바닥으로 인식하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되돌리면 얼마를 보죠? 2%의 기준을 잡죠. 응? 2%. 카카오페이 기본적인 PPT만 좀 주세요. 2% 기준을 잡으면 요자락의 범위가 대략 43,000원 정도라고 잡고 2%면 44,000, 43,800원, 44,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에 편입을 잡을 수 있는 위치는 요 정도 범위. 거래가 제한적이어도 편입. 그리고 이 종목이 원체 지금 거래가 제한적이었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앞전 거래량을 인정해 준다면 5MA, 20MA 거래까지 여기서 부분부터는 거래를 수반한 편입의 설정 범위로 나는 초보라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차분히 배우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말 그대로 뭐 문자 매매 사인 받으셔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뭐 자신감 갖고 월등하게 매매 기준 잡아내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눌리더라도 일단은 어떤 기준을 잡아요? 눌려지고 돌려질 때 거기에서 뭐 3분의 1의 기준도 잡을 수 있고 우리가 그리고 2분의 1 기준도 잡을 수 있고 그런 기준을 잡을 때는 눌려서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된 상태에서 강세의 흐름을 연출할 때 거래를 터뜨리면서 그럴 때 편입의 기준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거래가 없이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겠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렇죠. 저점 대비해서 2% 돌리는 흐름을 놓고 보면서 이 기준을 설정한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11월 4일 9시인가요? 이때 PPT 파일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거래량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기준점들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1,000억 이상 터져야 되고 1조 이상짜리는 이렇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근데 지금 거래 대금이 최상위로 터지진 않았단 말이야. 지금 막 이제 그 700억 넘겨서 순위 20위 안에는 좀 들어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 부분도 이제 한번 따져보죠. 그다음에 10분봉, 그다음에 10시 반까지 1분봉의 의미가 있으려나 한번 1분봉 한번 보긴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10시에 이제 거래가 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온 부분이고 10시 반에 눌리고 돌린 폭의 기준인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정도에서 똑같은 맥락의 기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봉하고 그러니까 이제 추세 매매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앞부분에서 편입 설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추세 매매 기준으로 설정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종목 그 거래 대금으로 기준 잡았을 때 시가 그 거래 대금 몇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거래 대금이 우리는 20위 안에까지는 들어와 줘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데 지금 729억이니까 딱 여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4위네요. 그죠? 24위인데 여기서 이제 그 VI까지 발동이 된 상태에 변동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24위에서 조금 더 거래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20위 안에 안 들어온 종목이잖아요. 20위 안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거래가 실려서 20위 안에 들어오고 거래대금 1,000억 넘기고 하면은 오늘 이후에 내일 기준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유통 물량이 말씀드린 것처럼 3%다. 그게 양지사보단 낫다는 거죠. 양지사 우리도 뭐 교육용으로 들여다봤지만 양지사의 뭐 품절주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 품절주예요. 유통 물량이 5%예요. 얘는 3%다 이 녀석들아. 거기다 대주주 외국인 그런 기준이니까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들어가는 건 좀 무리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많이 샀어. 어디다 털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그래서 유통 물량 제한적인 부분 뭐 시가총액 월등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시가총액 월등히 커서 상관은 없어요. 금액 기준으로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 추이에 있어서는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에요. 하여간에 제한적인 비중에서만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24위 거래대금 24위 그럼 뭐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서는 의미가 없겠죠. 지금 18,000주 정도니까 의미 없는 물량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봉 다 잘라놨고 이 10분봉 정도까지만 들여다보시죠. 뭐 10분봉 정도까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기준 잡아드린 것처럼의 흐름 1차적으로 예를 든다면 요 고점을 넘길 때 41,600원 650원 그 기준을 넘겼을 때 기준 정도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제 기준 가격을 41,650원으로 우리도 설정을 할게요. 650원 저점에서 이제 뭐 편입의 기준이 잡힌다면 거기서부터 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었다. 그리고 고가가 지금 VI 발동된 이후에 44,900원 현재가 이제 뭐 44,400원이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찍어줘야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든다면 거래량 거래대금은 일단은 1,000억을 넘길 수 있는 위치 20위 전후에 놓여질 수 있는 위치 그러한 종목의 위치 앞전에 이미 거래가 이제 조금씩 실려 있었다라는 관점 시가와 고가까지의 변동률이 뭐 충분하기 때문에 시가 고가의 기준을 잡아서 3분의 1과 2분의 1 만약에 저점 물량 편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뭐 눌림목 나올 때 차익 실현하시고 뭐 재편입 기준 잡으셔도 되겠고 그리고 거래가 이제 좀 더 터지면 위로 따라 붙더라도 일단은 뭐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는 있다 저렇게 다만 이제 우리 기준에서는 소액만 가지고 이런 종목에 지금 뭐 비중을 월등히 실을 수는 없으니까 소액만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다. 응?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액만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위치를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43,400원 그리고 43,400원이 3분의 1 지점입니다. 그리고 42,700원이 2분의 1 지점입니다. 42,700원이 여기까지 밀리면 편입한다 이건 아니에요. 밀려 내려오면 힘이 없는 거죠. 밀려 내려왔는데 거래를 싫고 다시 돌린다. 그러면 모를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 구간 넘길 때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고 조금 전과는 다르게 이제 추세 매매 기준으로 매매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셨던 분들이라면 개장초부터 거래가 어찌됐건 5MA, 20MA 넘기고 거래가 수반됐는데 그런 기준. 그리고 이제 중립 범위의 기준은 거래가 이제 다소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흐름을 뭐 중립적으로 본다라든가 이 부분은 뭐 배제를 해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를 따진다면 추세 매매 기준으로 접근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놓고 본다면
요 정도 범위가 이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기준 요렇게 바닥을 인식하는 요 기준점 뭐 바로 윗 기준점도 될 수 있습니다만 요 기준에서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가 여기까지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중립 최고점 대비해서 뭐 1, 2% 등락 범위에서 바로 뭐 빠르게 대처한다가 아니라 중립 크게 밀려 내려온 건 아니니까.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2%의 범위에서는 요 자락이 거래가 없더라도 편입의 설정 범위. 그리고 3분의 1과 2분의 1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를 지지를 받고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린다라고 했을 때 거래의 수반 범위는 이제는 빨간색으로 드립니다. 15만 주 정도를 실어주고 움직여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그어드리는 부분은 중립적인 범위는 10만 주만 넘겨도 일단은 기본 거래 대금은 터져 있으니 추세 강화 또 변동성의 흐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거래량 부분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다음 단계의 흐름. 이렇게 요절하게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봉까지 같이 놓고 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은 5조 9천억 6조에 달하는 종목인데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얘가 지금 1,000억 넘기려면 200만 주 이상 최소 250만 주 뭐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유통 물량이 400만 주인데 왜 제가 자꾸 이제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추세 매매는 뭐 가능하겠죠. 근데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인데 400만 주 유통 물량짜리 종목에 대해서 뺑뺑이를 어떻게 돌려요? 400만 주짜리 정상적인 종목에 대해서 뺑뺑이를 그냥 뭐 유통 물량의 절반 이상 막 250만 주, 300만 주를 계속 뺑뺑뺑뺑뺑뺑뺑뺑 이렇게 돌려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대형주를 비이성적으로 누군가 막 장난친다. 그런 흐름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잡아도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옳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제 뭐 텍스 전략까지 같이 넣어 드릴 텐데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 잡고요. 그리고 좀 우리 종목이 굉장히 지금 탄력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이제 좀 강도 있게 돌려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런 것도 기준을 좀 잡아야 되겠고 카카오뱅크 이제 3차 편입, 2차 편입 문자까지는 나왔고 위메이드는 뭐 급격하게 조정으로 연출이 되네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실리고 강세를 띌 때는 좀 부담이 되고 거래가 실려 있다 할지라도 좀 부담되는 현상이 되죠. 시장은 1.2% 정도 움직임이고 IT도 조금씩 고점은 넘기고 있는데 가장 그 탄력을 받는 게 일단은 2차 전지 쪽의 낙폭 축소예요.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의 낙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도 좀 돌려놔야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카카오뱅크, 뭐 한국항공우주, SM도 조금 더, 하나솔루션 조금 더, 자동차도 조금 더 탄력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전체 계좌 등락률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월등해질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의 8일 기준에서의 기준은 교육 기준에서 뭐 편입을 기준 잡는다면 시가총액 규모가 있으니까 2%로 두 번 분할 매수 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13시 01분 기준에서의 전략인데 현재가 기준이 44,350원이다. 그리고 이것은 10.46%의 등락이고 시가총액은 5조 8,845억 원의 기준이고요. 거래량 부분이 169만 7,582주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은 735억 원 그리고 거래대금은 뭐 1시 08분 기준에 거래대금 20 아까 4위였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거래가 이제 지금 일부 VI 들어갔으니까 일부 실렸는지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400만 주짜리라서 막 엄청나게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그게 뭐 거래가 그렇게 터질 수 있냐 이거 뭐 3천억씩 터지려면은 800만 주 막 700만 주 터져야 700만 주가 어떻게 거래되냐고. 뭐 될 수는 있죠. 400만 주 유통 물량 뺑뺑이 돌리고 하면 될 수는 있는데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 매매는 좀 제한적이다. 추세 매매는 모르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까지 한 단계 또 밀렸어. 그래서 거래대금 제한적인 만큼 변동률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변동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한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변동률이 높아질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한 3만 주를 말도 안 되게 3만 주 매수가 확 들어와. 아예 귀찮아 나 그냥 한꺼번에 살래. 유통 물량도 없고. 그렇게 해서 변동이 확 확장되더라도 결국은 그게 전체 추이로 신뢰도를 갖고 움직임을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44,500원이 1% 눌림폭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이고요. 44,000원이 2% 기준이 됩니다.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을 넘길 때 기준 우리는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10% 이상은 편입 불가인데 거래대금 1천억 원 수준 1천억 원 뭐 개별 매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가와 시가의 기준의 3분의 1은 43,400원 여기는 뭐 10% 미만이니까 그냥 편입하면 되는 거고요. 지지받고 돌리면이에요. 그냥 뭐 밀려 내려온 거 저 가격에 편입한다가 아니에요.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은 뭐 250만 주 정도는 실려야죠. 그래도 유통 물량이 있건 없건 뭐. 응? 그리고 최소 거래량은 일봉의 5MA, 20MA 거래량을 수반해야 된다. 여기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오페이의 기준에서 이런 설정 범위를 좀 이제 놓고 보실 수 있고 PPT는 뭐 아직 안 나오나요? 간단하게만 줘도 되는데 일단 뭐 없는 기준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 대주주의 지분에 대해서 표 작업은 뭐 시간 걸릴 일은 좀 아닐 것 같은데 기존 표 작업에 그냥 섞으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센서스 부분 요 부분만 좀 잘라주세요. 기본적인 거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5조 9천억인데 매출액이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도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낙폭 과대주에 대한 기술적인 반발력을 거래가 실려 있으면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보고 편입 설정 범위를 일부 가져갈 수 있다. 이 정도 맥락에서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 종목 하나를 일단 들여다보고 편입을 하더라도 물론 마음도 급하고 에휴 뭐 까짓 거 뭐 있어 한방 뭐 매매 한번 해 말지 뭐 이런 기준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녹화한 게 어찌 됐건 뭐 43분이에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보시고 윤정도 검색해서 프로필 한번 보시고 그 프로필에서 조선일보 쪽에 넘어오셔서 상세 프로필도 좀 보시고 수익률 대회 우승한 거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방송 또 도서 그리고 뭐 증권사 임직원 교육 강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내일이 11월 9일 7011 공고기 때문에 일단은 요 이벤트를 오늘 하루만 좀 걸어 놓을 거예요. 하루 걸어 놓을 거니까 지금 요 뒷부분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요 밑에다가 하나만 더 써주세요. 미안한데 하나만 더 써주시고 뭐 시간 봐서 이것도 고칠 수 있으면 뭐 고칠 종목 좀 고쳐주셔도 되고 뭐 이 정도에도 상관없겠다. 하나만 더 써주시고 1인당 1개월 뭐 이렇게 뭐 그 문구 같이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함께 이번 기회에 라이브 방송 VVIP 방에 오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그리고 나서 뭐 연장을 하시든 그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죠. 자, 카카오페이 일단 올려드립니다.